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 오른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활 속의 전기의 그 두 개 단원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원 끝난 만큼 단원 평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은 힘과 에너지고요. 생활 속의 전기, 네, 그 두 개 단원, 두 개 단원을 마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볼게요. 여기 문제 1번입니다. 첫 번째,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네, 이거 저기 단원 평가는 평가지로 배부해서 교실에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미리 한번 동영상으로 하고 교실에서 평가지를 배부해서 체크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고요. 교과서는 참고로 옆에서 펴놓고 이렇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 문제가 나와 있진 않아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박스 안에 설명이 세 개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문항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 내용을 볼게요.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 그래서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고르래요. 자, 첫 번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래요.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힘. 자, 그 다음, 이것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고, 흐르지 못하고, 이것이 작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예. 얘는 전류를 방해하는 힘이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전류가 흐르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이것의 단위는 옴이다. 옴. 여기 있죠? 옴이다. 예, 단위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요게 옴이라고 읽고요. 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것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보니까 전류는 아니죠. 1번에 전류 볼까요? 전류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전류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전압도 아니죠. 네, 전압은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압도 아니죠. 예,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예, 그러면 저항은요? 네, 저항이겠죠. 우리가 누구에게 저항을 한다, 뭐 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저항을 하죠. 하지 않겠다고. 하기 싫은 거를 시키거나 이럴 때 저항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 저항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 바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항. 전력은 아니겠죠. 전력은 전기를 말하는 거니까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힘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모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했어요. 여기 네모 안에 네모가 여기 두 개 있죠? 네모가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씩을 골라라 그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잠깐만요. 자, 전압의 크기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전압의 크기는 뭐로 나타내는데 볼트일까요? 와트일까요? 전압의 크기는 바로 볼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볼트에다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예, 볼트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가 클수록 전압이 어때요? 전압은 크죠. 숫자가 크면 얘도 큽니다.
그래서 크다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전압의 크기는 볼트로 나타내고요. 숫자가 클수록 전압이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몇 볼트, 뭐 500볼트, 뭐 300볼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때 클수록 전압이 크다. 큰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인가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다음 중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거. 네, 설명. 전기 회로. 우리 전기 회로 배우셨죠? 전기 회로에 대한 설명. 그래서 옳지 않은 것, 틀리는 거를 고르래요. 자, 1번 볼게요. 전기가 흐르는 연결선을 전기 회로라고 한다. 어때요? 맞죠? 옳죠? 요거는 맞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연결선을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2번 전기 회로의 종류에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다. 네, 요거 맞습니다. 똑바로 연결하는 거와 나란히 연결하는 거하고 두 개씩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직렬, 병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예,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가 있죠. 당연히. 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볼게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1, 2, 3번 다 아니니까. 자, 일단 체크하시고 전기 회로에서 전류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른다 그랬습니다. 네, 요거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양극이에요. 양극에서 음극에서 양극이 아니라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릅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림은 간단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은 간단한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볼게요. 빈칸에. 네, 여기 전구가 있고요. 꼬마 전구. 네, 하나는 핑크색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배터리, BATTERY 있죠? 배터리가 있죠. 건전지. 예, 그래서 이쪽은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는 양극이라고 해요. 양.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음극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문제 볼게요. 이 전기 회로예요. 이것이. 전기 회로는 전구, 스위치, 도선, 건전지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무슨 연결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예, 직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된 모양을 직렬하고 병렬이 있다 그랬죠? 얘는 직렬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직렬 연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위치를 켜면 도선을 따라 못들이 여기 가로 안에 또 뭘 넣어야 돼요? 모모들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름으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예,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건 직렬 연결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하라고, 여기는 또 밑에는 전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는 전하라고 도선을 따라 흐르는 것을 우리는 전하라고 부르는 거죠. 전하. 이렇게 물방울 방울방울 이렇게 해서 모여서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전기가 조금씩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씩 모여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선을 직렬, 여기는 직렬이 되겠죠. 위에는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직렬 연결에 해당한다. 자, 다시 가로 안에 말을 넣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회로는 전구, 스위치, 도선, 건전지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직렬 연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위치를 켜면 도선을 따라 전하들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름으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그 전기의 그 조그만 저것들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전류가 막 흐르게 되는 거죠. 시냇물처럼.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듯이 전기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전하라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그림은 멀티 컨센트가 과열되어 불이 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멀티 컨센트가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개를 꽂을 수 있어요. 코드를. 그래서 여기다 여기가 몇 개냐 하는, 여기도 꽂혔죠. 지금 여기도 초록색 선이 꽂혀 있죠. 여기도 꽂혀 있죠. 여기도 좀 선이 꽂혀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꽂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꽂혀. 이건 스위치네요. 네, 한 5, 6개 꽂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지지직 하고 탔어요. 이거 보시고 문제 읽어볼게요. 자, 멀티 콘센트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한 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개의 구멍이 있다고 다 연결하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한 곳에 여기 설명 한번 보실게요. 같이 진짜. 네, 설명 여기 있습니다. 자, 한 곳에 여러 기구의 전선을 연결하지 않는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한다.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살핀다. 네, 피복이라는 건 우리 안에 전선이 들어있고요. 겉에 이렇게 싼 것을 우리는 피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곳에 여러 기구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자주 청소해줘야 되고, 또 피복, 껍데기죠 말하자면. 그게 벗겨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주의해야 할 점 한 가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쓰셔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말굽 자석을 나타낸 것이다. 요렇게 생긴 거, 왼쪽은 파란색, 빨간색인데 S국, N국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S, 여기가 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말굽 자석이라 해요. 말굽 모양 됐다고 해서 말굽 모양으로 돼 있어서. 자, 그러면 자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볼게요. 그림 밑에 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이번에는 옳은 것, 바른 것, 맞는 것. 1번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의 성질을 가진다. 네, 아니죠. 자석이 전류가 안 흘러도 얘네들은 자석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클립 같은 거 양쪽 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붙어요. 여기 가서 달라달라 다 달라붙어요. 그 자석이 끄는 거죠. 두 번째 2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석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아니죠. 변하죠. 어떤 상황이 되면 자석도 변합니다. 네. 오래 쓰거나 또 거의 뭐 이것은 오래 쓴다고 그렇게 저기는 아닌데 굉장히 거의 영구 자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N쪽에는 클립이 달라붙지만 S극에는 달라붙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다 달라붙어요. S극, N극 다 클립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 4번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 철가루는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된다. 네, 요게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고르는 거죠. 네, 옳은 것은 4번 주위에 철가루를 뿌려 놓으면 철가루는 일정한 모양으로 배열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여기 설명이 뭐냐면 이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질이. 그런데 오랜 시간이 경과하거나 강한 충격 그리고 열받으면 자석 성질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랬어요. 자, 평소에는 박스 안에 있어요.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지만 전류를 흐르게 하면 자석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그랬어요. 네, 평소에는 자석의 성질이 없어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석의 성질을 띈대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못에 에나밀선을 여러 번 감고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바로 전자석이 되겠습니다. 전자석. 예,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만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 제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르시오 그랬어요. 네. 전자석에 흐르는 전류를 방향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바꿔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변화시키는 거 뭐라고 하죠? 다 이런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영어로 제가 모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동기를 말해요. 전동기. 네. 전동기. 그래서 여기 번호가 있어요. 1번 전동기, 2번 전자석, 3번 스위치, 4번 누전 차단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죠? 전동기. 예, 이렇게 믹서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전기 면도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안에는 전동기가 들어있다. 그런 거죠. 예, 그 다음 문제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무거운 구초를 옮길 때 사용하는 전자석 기증기이다. 기중기. 고철더미 위에서 전자석에 고철이 달라붙게 하여 원하는 장소에 옮긴 후 고철들을 전자석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고철은 전자석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하시오. 그래서 고철 이런 저기 그림 많이 보셨죠? 고철 같은 게 쌓여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기중기라는 전자석 기중기를 이용해서 달라붙게 합니다. 여기 고철이니까 달라붙겠죠. 붙으면 그걸 그대로 떠서 원하는 장소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설명 요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얘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고철 붙은 자석이니까 붙겠죠. 붙은 것을 떨어뜨려야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차단하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밑에 설명을 아예 볼게요. 자, 기중기에서 전자석으로 흐르는 전류를 차단한다. 네, 전류를 차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얘가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얘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꼼짝없이 가만히 이걸 고철 딱 떨어뜨리게 되겠죠. 네, 차단하면. 네,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그 다음에는 자, 다음 전기 제품 중 안전하게 사용한 경우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안전하게. 다음 중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1번. 냉장고를 벽에 닿게 설치했다. 어때요? 네, 냉장고로는 벽에 닿으면 안 돼요. 모든 전자제품은 벽에 딱 붙으면 전자제품에서 이렇게 그걸 쓰게 되면 열이 막 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벽에 딱 붙는다?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니죠, 얘는. 그 다음 2번, 물이 묻은 손으로 세탁기 플러그를 뽑았다. 아이고,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얘도 안전하게 사용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 두었다. 어때요? 안전하게 얘는 플러그를 뽑아 놓으니까 안전하죠? 그런 습관이 된 거죠. 네, 얘가 맞습니다. 4번, 멀티탭에는 최대한 많은 전기 제품을 꽂아 사용한다. 어때요? 예, 아니죠. 가능하면 전기 제품을 여러 개 잔뜩 최대한 많은 걸로 갖다 꽂아라?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주위에 안전하게 전기를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예, 정답은 안전하게 하는 것은 3번만 동그라미 나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틀립니다. 틀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전한 플러그, 전기 제품 사용 관련해서 한번 같이 문제 풀이를 해보았어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다음에 나온 거는 다른 단원이네요. 다시 공부할 단원 우리가 아직 안 간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